세상에는 큰 도로와 작은 길이 많다. 그러나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간다. 말을 타고 갈 수도, 차를 타고 갈 수도 있다. 또 둘이서 갈 수도, 셋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그대 혼자 가야 한다. 그러니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혜이자 능력이다. 헤르만 헤세. 이복의 재단사 친구, 자넨 성경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 내 생각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은 사실 각자 스스로 고민할 문제이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네. 40과 50 사이 10년은 열정적인 사람과 예술가에게 항상 위기의 시절이자 불안의 시기이다. 종종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기 힘든 때이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평온한 시절이 찾아온다. 나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시절이자 투쟁과 갈등의 시절인 청춘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나이가 드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다. 고타마는 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 그는 어떤 목소리를 이 나무 아래에서 평정을 찾으라고 명령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에게 금욕, 제사, 목욕제계와 기도, 음식, 음료, 잠, 꿈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오로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증오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 안에 없는 것은 우리를 자극하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인생이 의미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 자신이 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우리 각자는 인생에게 완전한 의미를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나 종교에서 마음의 위안이 되는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답은 한결같다. 오직 사랑만이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 의미 있어진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해와 달, 바다와 육지가 가까워질 수 없듯이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수 없어. 사랑하는 친구, 우리 두 사람은 해와 달, 바다와 육지야. 우리의 목표는 서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식하는 거야.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렇게 서로 대립하려고 보완하는 거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게. 자연이 자네를 박쥐로 만들었다면 자기 스스로 타조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네. 때때로 자네는 자기 자신을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 자신을 비난하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말게. 불꽃을 들여다보고 눈을 들어 구름을 보게. 어떤 예감이 떠오르고 자네의 영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소리에 자기 자신을 맡겨보게. 그는 문득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수천 가지를 두려워한다. 고통, 재판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것, 추위, 광기,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두려움의 가면이고 위장일 뿐이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이다.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 기존의 모든 확실한 것들을 뛰어넘는 작은 시도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져본 사람, 강한 확신에 가득 찼던 사람, 운명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본 사람은 진실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못하지. 우리는 지혜를 찾아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 또 지니고 다닐 수 있고 지혜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지혜를 말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지. 나는 이런 사실을 젊은 시절에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 그 때문에 나는 스승들을 떠난 거라네. 모든 진리는 그 반대도 역시 진리라네. 말하자면 진리는 오직 일면적일 때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말 속에 담을 수 있는 법이지. 생각과 언어로 표현된 모든 것은 일면적이야.
모든 것은 반쪽이고 그래서 전체성과 완전함과 통일성이 부족하지. 그런데 세계 전체와 우리 주변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절대 일면적이지 않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이다.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는 시도이고 오솔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이는 조용히, 어떤 이는 분명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최선을 다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바쁘게 걷거나 기껏해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이나 얼굴을 쳐다본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고개를 들어봐라. 한 번쯤 그렇게 바라보면 어디서든 나무나 한 조각 하늘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굳이 푸르지 않아도 상관없다. 태양의 빛은 언제든 느낄 수 있다. 매일 아침 한순간이라도 하늘을 쳐다본다면 갑자기 주변의 공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잠과 일 사이에 허락된 상쾌한 아침의 숨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시들지 않는 꽃잎이 없고 늙지 않는 청춘이 없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가 때가 되면 활짝 꽃을 피우고 모든 지혜와 미덕도 시간이 되면 활짝 피우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우리 마음은 생의 부름이 있을 때마다 이별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씩씩하게 슬퍼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다. 모든 시작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어 우리를 보호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즐겁게 이곳저곳을 지나가야 하고 어느 곳에도 고향처럼 매달려서는 안 된다. 세계 정신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옥죄지 않으며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여주고 넓혀주려고 한다. 우리가 어떤 생활 환경에 슬쩍 안주하고 사는 순간 바로 무력감이 우리를 위협한다. 떠날 준비와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마비시키는 습관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순간마저도 어쩌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묵묵히 보낼지 모른다. 우리를 부르는 생의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아, 이별하라, 그리고 건강하라. 나는 꽃병 속에서 서서히 빛이 바래면서 죽어가는 백일홍을 보고 있다. 백일홍에게서 나는 죽음의 춤을 체험한다. 백일홍의 덧없음이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무상함을 받아들인다. 가장 덧없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기 때문이다. 죽음도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며 멋진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흔히 말하는 우연을 통해서 독특한 피난처를 찾아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우연은 없다. 무엇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자신과 그의 열망과 그의 필요가 그곳으로 그를 인도한 것이다. 사람들은 길을 잃을 수도 지칠 수도 있다. 또 실수를 할 수도 규정을 어길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을 발견하면 결국 명인이 될 수 있다. 나의 유년 시절 부모님 집에서 보낸 안정된 생활, 부모님을 향한 나의 사랑. 온화하고 유쾌하고 밝은 환경에서 즐겁게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멋지고 매력적이고 소중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내디딘 내 인생의 발걸음들에만 관심이 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곁에 두고라는 채널을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어갑니다. 첫 유튜브 제작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우연히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금 더 다양한 책들을 읽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문학부터 철학, 자기계발까지 접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에 대한 확신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면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생각은 하지만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순간도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자신의 확신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에 헤르만 헤세의 글을 읽고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얀 도화지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전에는 누가 그려준 그림대로 살아가서 빼곡하게 그려진 그림 때문에 허전하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직업, 내게 주어진 가정환경, 내게 주어진 주변 시선.
명확히 보이기에 별다른 공허함이 없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새하얀 도화지를 펼쳤다. 내 도화지를 내가 그리기로 결정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압박감, 부담감은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확신이 서진 않지만 어떻게든 점을 찍고 시작하려고 한다. 그 그림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더 재밌으니까. 머릿속에 있던 고민을 글로 적는 건 꽤 괜찮은 일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걸 함께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책 제목처럼 내가 되어가는 순간입니다. 구독자분들에게도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다시 말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 의미 있어진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내가 되어가는